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4년 일본 여행 짐 싸기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갈 때 특히 처음 일본에 가는 분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 모르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 75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여행자의 시점과 일본 거주자의 시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양쪽의 시점에서 일본에 가지고 가야 할 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 가져와야 할 추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에 특별히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는 일본에 반입하면 세관에서 회수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당신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본을 여행할 수 있게 되므로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 가져와야 할 추천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여행할 때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짐의 운반 및 관리가 보다 쉽고 쾌적해져 비행기나 전철에서의 추가 수화물 요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져봐야 하는 8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것들에 대해 하나씩 이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복이에요. 이것은 짐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기 때문에 2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 방문하는 시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사계절이 제대로 있고 계절마다 기온, 날씨가 다릅니다. 여름은 너무 더워서 티셔츠랑 반바지 괜찮아요. 봄과 가을은 날에 따라 춥기 때문에 티셔츠 위에 걸칠 수 있는 재킷이나 긴 바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매우 춥기 때문에 코트나 머플러, 장갑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방문할 지역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세로로 긴 나라로 지역에 따라 기온이 다릅니다. 특히 북쪽 지역의 홋카이도는 춥고 남쪽 지역의 오키나와는 따뜻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방문하는 지역에 따라 기후는 변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하십시오. 두 번째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일본 여행 중에는 당신은 평소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도 앱을 사용하거나 일본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번역 앱을 사용하거나 일본 여행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많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의 배터리 소비가 평소보다 빨라집니다. 일본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충전기를 거리에서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게 일본 여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보조 배터리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콘센트 플러그입니다. 나라마다 콘센트의 모양은 다릅니다. 일본의 형상은 A 타입으로 미국이나 대만과 같습니다. 한국의 형태와는 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경우에도 일본의 가전 양판점에 가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또한 일본의 전압 크기는 100V이므로 전자기기에 따라 일본에서 이용하는 경우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맥북 등 하드웨어 사용이 전 세계 겉떠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접이식 우산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일본의 우기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 이외의 계절에서도 일본에서는 자주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비는 동남아시아의 스콜과는 달리 하루 종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산이 없으면 하루 종일 외출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권과는 달리 비가 오면 일본인은 바로 우산을 사용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 중에는 접이식 우산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일본의 편의점이나 백화점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현금입니다. 일본은 현금 없는 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가게에서는 현금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 중에는 몇 가지 현금을 항상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전소가 공항이나 시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현금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용카드 현금 인출을 원할 경우에도 ATM은 일본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구체적인 입수 방법의 흐름이나 입수에 관한 어드바이스는 이전의 동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걷기 편한 신발입니다.
일본의 도시는 교통수단으로서 철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역 안을 걷거나 계단을 사용하거나 역에서 관광명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토 등 일본의 도시에는 언덕이 많기 때문에 관광에는 걷기 쉬운 쾌적한 신발이 필수입니다. 하이힐은 스타일리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돌아다니기에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실내로서 제가 자동차 사회에 미국에 살고 있던 무렵은 일일의 걸음수는 약 3,000보였지만 일본에서는 표준적인 관광 여행이라도 매일 2만에서 3만 보입니다. 따라서 발이 지치지 않도록 걷기 좋은 신발을 잊지 말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쾌적한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7번째는 봉투와 장바구니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고 봉투는 유료입니다. 일본의 도시거래는 도보거리 곳곳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는 슈퍼마켓에 가려면 차가 필요해서 방문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도보거리 내에 많은 가게가 있고 매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본에 온다면 거의 매일,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마다 이 장소들을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에게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본의 거리는 청결하지만 쓰레기통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거리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지고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방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컨트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는 작은 가방입니다. 일본에서는 전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있어 당신의 일본 여행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일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짐을 항상 가지고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의 통근시간 전철은 매우 혼잡합니다. 만약 큰 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다른 분에게 폐가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탈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 중에 외출할 때는 가벼운 차림인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 작은 가방을 잊지 말고 가져와 주세요. 일본에 특별히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여행을 쾌적하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일본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오면 가방에 여유 공간이 적어지고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버립니다. 또한 비행기나 신칸센을 이용할 때 수화물 요금이 발생하여 여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에서 불필요한 것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각종 어메니티입니다. 일본의 일반적인 호텔에는 샴푸, 칫솔, 드라이어, 수건 등 각종 어메니티는 무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짐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렴한 호스텔이나 에어비앤비 등으로 숙소를 예약하신 분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 확인해 주세요. 일본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허가되어 있어도 일본에서는 반입이 금지되거나 규제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회수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 꼭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는 고기 제품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고기 제품은 일본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생고기로도 가열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서양 국가에서 인기 있는 소시지, 베이컨, 포크 유포 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미국 친구 중에 미국 공항에서 햄버거를 사서 다 먹지 못하고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일본에 도착해서 몰수당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는 야채와 과일입니다. 이것은 기생하는 해충이 일본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과, 오렌지, 바나나 등 일반적인 과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과일은 일본의 슈퍼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심하세요. 세 번째는 의약품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진통제의 많은 종류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진통제는 미국에서 처방약이라도 일본 입국 시에는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약을 구입했지만 일본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일본에 반입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호용 약물, 각성제, 마약 등 오락 목적의 약을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큰 벌칙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궁금하신 분은 여행 전에 일본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명품의 가짜입니다. 일본에서는 명품의 가짜는 지적재산 침해 물품으로 여겨져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시장에서 판매한 경우는 사기죄로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규정량을 초과한 술이나 담배입니다. 규정량이라면 반입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는 고액의 과세가 발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규정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전 세계의 술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는 분도 안심하십시오. 물론 한국 소주나 막걸리도 빠르고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여섯 번째는 특정 동물의 가죽 제품입니다. 일본은 국제적인 규칙인 워싱턴 조약에 따라 지구상에서 멸종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동물의 가죽 제품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호랑이와 표범, 악어와 도마뱀 등의 가죽을 사용한 모피와 가죽 제품 등입니다. 이것들은 반입뿐만 아니라 소지 자체가 큰 범죄로 추궁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대로 일본에는 가져오지 마십시오. 2024년 일본 여행 짐 싸기 꿀팁은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